이 방첩사 대령 4명과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윤석열은 12.3 내란을 김용현, 여인영 등 중한파 일당과 함께 군의 사유화를 통해서 사이버 내란도 동시에 전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인영은 내란 당일 정성호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성호 처장은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배석한 신원보안실 중령이 꼼꼼히 메모까지 했고,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A 대령, 정성호 처장이 8명 모인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대령, 선관위 출동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고 인계해주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C 대령, 마찬가지로 선관위 출동 전 정성호 처장이 검찰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D 대령, 마찬가지로 선관위 가서 서버 확보하면 검찰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 인계해줘라, 이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 목을 치지 못하니까 검찰 국정원이라는 표현 대신 수사기관 국정원, 이렇게 검찰 대신 수사기관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지난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 병력 투입 관련한 여인영과 윤석열의 답변 내용입니다. 여인영, 서브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에 가득 차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를 떼와라,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비소추인 윤석열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 군인들은 장관의 계엄 선포와 장관 지시가 있으면 서브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임경응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서버 확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서버 안에 모든 단말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치 못하도록 하라, 건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확보의 의미이고, 확보는 계엄 당시 여기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더불어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해서 확보라는 용어를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진동 대검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마무리하십시오. 자, 김용현이 통화를 한 거죠, 이진동 차장하고. 예, 했습니다. 그때 쓰신 폰이 누구의 무슨 폰입니까? 바로 노상원에게 김용현이 주라고 지시해서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이었다는 거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어제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이것은 방정환에게 맡겼던 것이고, 12월 4일 날 노상원이 방정환이 김용현에게 준 것이어서 그 폰으로 바로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 비화폰은 이야말로 이 내란 공범들 사이에 긴밀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서로 비화폰을 지급한 바 있고 하니까 내란죄 공범 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이죠. 예, 뭐 그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하냐, 어떤 방향이냐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수사팀이 아니라서요. 공범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 상호 간에 이 공모하고 공동 실행
발생한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란 관련한 인지 수사를 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범행의 중요한 비화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 하여튼 이 사안이 엄중한 걸 알고 검찰에서 하여튼 잘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우리 증인에게 드린 말씀을 잘 인지하셔서 수사 방향 정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인용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네, 규정이나 법리가 불명확할 때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네, 검사의 이익이나 검사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이익으로 이제 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참여하셨을 겁니다. 예, 그 논의 내용은 보나마나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여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검사장들 간의 의견이 당연히 분분했겠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건 맞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었죠. 저는 수십 년간 법리와 수사를 해온 검사장들조차 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정도였다라면 보수적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고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당연히 불구속으로 경찰로 수사를 돌려보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한 달씩이나 들고 있다가 지금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단전단수 관련해서 실제 실행이 안 됐고 그게 직권남용 미수죄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또 경찰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의 기본적인 법리 검토 능력에 상당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도 불법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권남용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고 행안부 장관도 직권남용 미수죄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수사권이 없는 걸로 명시돼 있어.